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정치문화연구소를 김진태 이사장님께서 설립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네, 김진태입니다. 이 무슨 연구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번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역 의원은 여의도 의원회관에 사무실 주지, 무슨 직원들 있지, 뭐 있지, 다 이게 보장이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모든 거를 제 손으로 직접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도 직접 해야지, 어디 문자도 다 보내야지, 사무실도 내가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요런 좀 이제 공간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희경 의원도 전희경과 우파 자유의 힘 이런 또 거기도 역시 연구소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는 가운데 이거는 정말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회원으로 들어와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좌석도 앉다 보니까 우측에 이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우영주 좌희경, 야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해. 이 고영주 변호사님은 정말 제가 안 지 한 20년 이상 형님 같은 분이고요. 또 우리 전희경 의원은 또 동생같이 제가 정말 아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때 코로나 이런 거 다 정말 마다하고 불원천리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희경과 자유의 힘 그건 어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이번 기회에 홍보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희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역시 김진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게 합당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 정치문화연구소라는 든든한 또 하나의 터전을 마련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번듯한 이런 창립 세러모니를 보면서 정말 든든하다 이렇게 다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자유의 힘이라는 슬로건은 2016년에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썼던 슬로건인데 우리 당이 힘은 가져갔는데 자유는 안 가져가고 국민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모두 다 어쨌든 분노보다는 희망을 얘기해야 될 때고 오늘 할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님의 맹활약을 잘 지켜보면서 저도 잘 뒤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고요. 혹시 이 정치문화연구소 회원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이러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정치문화연구소나 김진태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자유한국 21 대표님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그 전에는 검찰에서 검사로 또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신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지금 해임하기 위한 징계가 바로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황당무계한 국가 시스템 해체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과 소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님께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요새 윤석열과 추미애의 뭐 혈투를 보면서 이게 지금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요즘은 뭐 많이 다들 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뭐 지금 여기선 예, 대통령을 붙여줘야죠. 제가 거리에서는 뭐 대통령자 붙이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는 점잖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후 보장이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세 개의 이 방벽을 쌓아놨는데 첫 번째가 윤석열을 이제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이제 사법 조치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산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산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댔다가 완전히 지금 이제 원수처럼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방벽이 이제 조국과 추미애를 내세워가지고 윤석열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벽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수사의 칼날이 자기한테 이제 오는 것을 지금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드루킹에서 김경수를 조종해서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를 조종해서 드루킹 김동원이한테 그런 선거 조작, 여론 조작을 하게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 판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다 읽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게 김경수에 대한 판결문이지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이냐 그러지만 거기 보면은 뭐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은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을 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선거 부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번 탈원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저께 무슨 산자부 장관인가 자백이 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탈원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청와대 지시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더 이상 조사도 안 오고 바로 기소 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범죄가 3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수사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사건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태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진태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 후보와 혈전을 또 대전을 벌이셨던 걸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의정 활동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영주 선배님이나 저나 또 이 검찰 출신이어서 이제는 그런 얘기 하기도 조금 쑥스럽고 좀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래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 먼저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징계위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해임 아니겠습니까? 그거 목 자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답은 정해진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존칭 생략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돌직구 멘트를 하기가 참 날짜가 안 좋은데요.
사실 윤석열 청문회 할 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쉴드를 치고 넘어갔던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나자마자 모든 문제가 다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또 민주당이에요. 저는 그냥 좀 당장은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추미애가 아니고 문재인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칼끝이 조여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 윤은 대단한 거기에 대해서 집념과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드러나는 게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었으면 이건 정말 난리 났습니다.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응? 박수를 쳐주는 관중이 없으니까. 아니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다 직권남용이고 이거는요 줄줄이 굴비 엮듯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런 거 따질 지금 계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 지금 나가니까 이 정권이 여기까지 갔는데,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 말까지는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때니까 그렇다고 해서 윤을 우리의 호프로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로 앞에다 세워야 되겠느냐, 요거는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제가 긴 말 안 드리겠어요. 3년 전에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반기문. 달려갔다. 이게 아닌가 봐. 작년에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와 하고서 그 피해는 제가 제일 크게 봤죠. 네? 또 이것도 아닌가 봐. 이번에 또 이제는 우리 윤이다. 이번에 또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는 왜 이 전문성 인정 안 해줘요? 아무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목청 높이면 요새 윤이 많이 뜨고 김진태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런다? 저 욕 먹어도 좋습니다. 뻔히 보여요.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정신 좀 차립시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어제 법이 지금 통과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지금 우리 하나 딱 생긴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마음의 구미에 맞는 한 다 잡아들이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다 거적 깔고 농성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숫자가 부족하니까 하고서 이렇게 되면, 이래서 우리 밖에 있는 우리들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전희경 의원, 우리 고영준 변호사님 모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우리 우파의 젊은 지도자답게 아주 강력한 멘트를 날려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전희경 의원님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만 있어도 이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사태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구구절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 심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 시대를 그냥 요란하게 저러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그 뒤에 망가진 대한민국의 이 법치라든지 이 또 사법부 또 이 준사법기관인 또 검찰 또 정부 이게 이 삼권분립이나 이런 거 지금 다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뭐 앞에서 이 사안의 본질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추미애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재인 윤석열의 싸움이고 이 문제는 추미애는 행동대장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싸움이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싸움이라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움판을 이쪽에다가 벌려놓고 지금 더 중차대한 일들을 전부 여기 뒤에 숨기고 있다. 5.18에 대해서 정부 발표하고 다른 말 하면은 처벌한다 그러는 법들 또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는 그 기업 관련 경제 관련 3법들 다 통과시키고 공수처 같은 거는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우리 투쟁해보고 막 의원들 다 기소도 되고 했지만 이 공수처는 분명히 이게 양날검이에요. 자기가 만든 칼에 자기가 아주 날카롭게 벼러놓은 칼에 자기가 찔리는 사태를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키던 그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는 이 시국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우리끼리도 뭔가 협조하고 뭉치고 돕고 애틋해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힘내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윤석열 얘기하다 흥분해가지고 뭐 하나를 얘기하려는 거를 깜빡했는데요. 그거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이 검찰개혁 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DJ 정권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러고, 빠진 적이 없어요. 검찰개혁은 뭐냐? 그동안 너네들 큰 소리 치고 폼 잡았으니까 수사권 경찰에 좀 나눠줘. 또 그동안 그 무슨 정치권에 너무 휘둘리고 막 이랬으니까 좀 공정하게 뭐 좀 해봐. 권한을 좀 떼야 돼. 이게 아마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 그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검찰은 발빠르게 그 바뀐 정권에 사실 충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같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뭘 그렇게 힘을 빼려고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사면 수사, 뭐면 뭐 열심히 해 드리는데 이러면 DJ도 그렇고 뭐 노무현도 그렇고 그래도 검찰만한 데가 없네. 이래서 슬그머리 넘어갔던 거예요. 제가 정말 솔직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윤석열이 또 여러분 그새 다 잊어버렸습니까? 적폐 수사해가지고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예쁘게 봐주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다르느냐? 지금은 옛날 정권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검사 앞에서 다 조사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국가보안법 이런 거로 조사받다가 그래서 우리 고영주 선배님께 그 불임 사건, 그 대목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조사했어요. 운동권 아이들 조사하면, 야, 이놈들이 고개 뻣뻣이 쳐들고, 어디 세상 바뀌면 검사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세상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 절대 용서 없습니다. 이 운동권들은. 검찰이 아무리 거기 잘해줘도 그래 열심히 했어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장단을 맞춰줬던 게 윤석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국민들이 아까 제목도 대한민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왜 이래? 지금 그 아까 상권분립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무슨 상권분립이냐?
지금 그 사법부는 또 왜 이래? 지금 각 분야별로 경제 정책들은 왜 이래? 다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전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8년 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적화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북한의 제도 같은 거를 쭉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점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거를 쫙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왜 그래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불임 사건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임 사건은 왜 원래 불임 사건의 주인 검사가 제가 아니고 최병국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지검 공안부가 처음 생겨나서 그분이 수석이고 내가 셋 중에서 말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수석이어서 불임 사건은 큰 사건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주인 검사인데 22명이나 구속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공안 검사들도 다 협조를 해서 수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불임 사건 얘기를 제가 꺼내질 않았으면은 제가 불임 사건의 수사 검사인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불임 사건이 마치 제가 주인 검사인 것처럼 소문이 났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되거나 가지고 자기가 불임 사건을 무료 변론하면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불임 사건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됐어요. 친노 그룹에서는 불임 사건이 아주 신성시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그것이 무슨 큰 인권 운동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검사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임 사건은 명백하게 공산주의 운동이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 도와주는 그 변론을 한 것인데 그거를 인권 운동을 하고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 민주화 운동 아니다. 요새는 인민민주주의도 전부 민주화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혼동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 대부분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 아니다. 그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친노 그룹에서 저를 공격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맞대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이제 불임 사건의 이제 주인 검사처럼 됐는데 불임 사건은 지금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보면은 그 동안에 무슨 독서 클럽인데 뭐 했다 그 웃기는 얘기고요. 계속 모여서 공산주의 찬양 고모고 공산주의 전략 전술을 배우고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붙잡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쪽에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는 그 상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공안 검사를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불임 사건이란 큰 사건이 터져서 도대체 학생들이 왜 이런 공부를 했나 알아보려고 불임 사건의 1피의자는 그 사건의 이제 제일 그 핵심이 되는 피의자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니 검사님은 그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역사란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서 이제 발전돼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곧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거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것이고 지금은 검사님이 우리를 조사하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 피의자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게 이제 유물사관을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때까지 유물사관을 몰랐지만 그래도 그 말 자체에 무슨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역사가 그렇게 공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발전하느냐.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공식처럼 발전한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들 왜 모순이 없겠느냐. 그럼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끈하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가 완전히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것은 언어의 유의 아닙니까? 저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도 자네하고 말장난할 생각 없다.
그렇지만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공안검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고 그러는 공산주의 운동을 나는 막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네들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라고 그러니 제가 참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임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불임 사건 주인 검사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해명이 됐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13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고초를 치르고 계시죠. 네네네. 참 이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니까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정당, 야당, 우리 국민의 힘, 요새 국민들은 국민의 짐, 국민의 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고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창당을 또 자유한국 21이라는 당을 창당을 하셨기 때문에 대한정당으로서의 그 이제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아주 고뇌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이 최근에 뭐 중도로의 외연 확장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는 그런 그 미명하에 그런 노선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민의 가슴을 대못을 박으면서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계신 김진태 의원님, 그 다음에 전희경 의원님,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님, 또 정미경 의원님 이런 진짜 보수의 소중한 자산들 이런 분들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황당한 그런 감사 결과를 내놓아서 우리를 또다시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경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김진태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요새 여러 가지로 참 심란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뭐라고 한마디 그 써올리는 뭐 페북에도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뭐 이 말로 정말 대신하고 싶네요. 세상이 왜 이래? 응?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정말? 전희경 의원까지 거기 포함이 됐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뭐 위안이 좀 되려나? 에? 전희경 포함한 데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 그렇게 맨날 꼴통짓 하더니 이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민경욱 저 미국 가서 저 고생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김진태 뭐 맨날 태극기나 나가고 쓸데없는 짓 하고 말도 한번 못 해올 뻔했는데 전희경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나마 다 자르지는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때요? 한번 먼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네, 저는 사실 선거를 4월 15일 총선을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당이 뭉쳐야 산다라는 이름으로 막 통합을 할 때 어떤 그 불안한 전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라는 게 이제 승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선거를 이제 승리한 다음에 반드시 이 또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이 정당이 왜 존재하느냐. 이게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그 세상을 구현해내기 위한 입법 그리고 국가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고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바꾸려면 자기네들이 권력을 획득해야 되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당이 권력을 획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뭐냐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냐?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 정직하게 살면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삶, 자유롭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그런 대우를 받는 삶,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거 때 이제 마구잡이로 막 통합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선거를 잘 치러도 내부에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 구현 방법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누구는 시장 경제보다 사회적 경제가 좋다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광장에 함성만 있으면 그것이 주권자의 무조건적 무오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와중에 이 선거 이후가 더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 이 선거를 뛰어서 앞으로 닥칠 우리 당의 이런 노선 투쟁을 좀 건설적인 그야말로 담론 투쟁으로 되게끔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또 그 한 축을 담당을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당 내에서 내주는데, 이 담당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들은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데 어떤 이제 자꾸 극단의 목소리다, 일부의 목소리다, 자기들이 움직인 거예요. 자신들이 움직이고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늘 초지일관 일관됐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극단에 있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이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 가운데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겠음. 그 다음에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음. 이게 가운데예요. 중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중도는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할 대상이지 중도에 맞출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정당이라면. 그런 생각이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죠. 정치라는 거는 사표를 세우고 깃발을 들고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인데요. 따라다닐 거면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 민주주의의 이름을 뒤집어 쓴, 가짜 민주주의의 이름을 뒤집어 쓴 이 독재, 폭정을 보면서 우리 당이 지금 언제까지, 지금까지 한 것도 족하다. 이제 좀 제발 온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우리 1년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21대 총선 후에 우리 당에서 처음 나온 목소리가 20대 국회가 극한 투쟁을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당이 극한 투쟁을 해서 망했다. 아마 지금 느낄 겁니다. 왜 그 시대를 거쳐갔던, 그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마 지금 절절하게 느끼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와중에도 옥석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 김진태 의원님이나 저도 응원해 주시지만, 지금 현재 당내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 잘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힘을 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 쫙 잘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기분이 좀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도.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얘기 같은데, 워낙 고수처럼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저보다 더 고수야.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여러 번 돌려서 얘기 못해요. 아니, 이게
이게 지금 국힘당, 줄여서 국힘당이라고 그럽니다. 국힘당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옆에서 이게 양념을 넣는 거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아직도 전희기 의원님은 우리 당하고 국힘당을 우리 당이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 저도 4.15 총선 전까지는 미래통합당, 그때까지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우파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4.15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은 저희가 국힘당한테 지금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어봤습니까? 무슨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봤습니까? 전부 저희 돈 들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엉뚱하게, 그리고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보면은 선거 전날 각 가정에 100만 원씩 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천에서 얼마나 많은 추태를 보였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는 100만 원씩 뿌린 이 금품선거, 관권선거, 이거를 공격을 하고, 또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화살을 저희들한테 돌려가지고 국힘당은 잘했는데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 때문에 졌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애국진영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국힘당을 이걸 그대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국힘당을 좀 바르게 좀 인도를 해갈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우리가 국힘당에 한 10만 명 정도가 단체 입당을 해서 국힘당의 좀 노선을 좀 바꿔보느냐 그랬는데, 논의 결과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국힘당을 혼내주든지 국힘당 대신 대한정당이 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김진태 의원님이나 전희경 의원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어도 국힘당 노선이 하나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그랬지만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하실 때도 국힘당 노선이 바뀌었습니까? 맨날 비주류로 돌으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창당 작업을 하고, 저도 이제 대한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창당 작업을 해서, 저희가 어저께 자유한국 21이라는 당명으로 선관위에 창당 신고를 했습니다. 창당 등록증이 아마 일주일 내에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진태 의원님이나 전희경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쫓겨날 때까지 거기서 추한꼴을 보이지 마시고 나오시라 이겁니다. 나오시라. 그래서 제가 저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유한국 21 정당을 만들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기느냐? 한쪽은 더불어민주당 극좌당이죠. 그리고 국힘당, 이거는 중도 좌파당이죠.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 21, 이건 애국 세력이 당이죠. 이렇게 3자 정립 구도를 만들면은 국민들이 어디를 찍겠습니까? 극좌를 찍겠습니까? 중도 좌를 찍겠습니까? 애국 세력을 찍겠습니까? 저는 애국 세력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국 진영이 한 군데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진짜 자유한국 21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를테면은 애국 진영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과 전희경 의원님을 빨리 쫓아내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에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님의 답변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은 제안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지금
지금 참 대한민국 여러 가지 지금 뜨거운 이슈들이 막 쌓여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꼴을 안 보려고 작년 그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의 그 당권을 잡지 못하니까 매번 이런 시련을 겪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비대위 체제만 가면 항상 김진태를 저를 어떻게 좀 하나. 인명진 때도 그랬고 김병준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죄목은 태극기 들고 나간 죄. 자, 이런 상황인데요. 뭐 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된 이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가만히만 있는 사람도 왜 그걸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게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 이 제1야당에서 그러면은 이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을 태극기로 우리 대표되는 다 드러내고 이 당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 혼자만의 제가 춘천에서 당협위원장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이 노선 투쟁이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떤 답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역량을 가지고는 이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이 정당이라는 특징이 이게 이제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은 정당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원.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니까 임기제 당대표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당원이다. 그런데 그 당의 주축인 활동은 누가 하나요? 여당은 사실 대통령하고 정부가 하죠. 그게 이제 그 당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야당은 누가 하죠? 활동. 배지 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 그 당 왜 그러냐 막 이럴 때 지금 당원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당대표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도대체 이 당, 보수당이기를 지금 뭐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당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당을 지키고 사랑해온 면면이 이어져 오는 이 당원들의 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당은 중요할 때는 당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대요. 선거를 누구를 내보낼지 이런 거 할 때는 당원의 의사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돌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우리 같은 이제 원외에 있게 된 당협위원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든 지역의 당협들에게는 또 당원 모집과 당원 교육을 시키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치우쳐진 국민들을 모으고 더 치우치라고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이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갖고 계시는 울분도 알겠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관통함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모욕을 줄 만한 사람들이 주는 모욕이어야 그게 모욕이지, 모욕을 줄 권한이 없고 모욕을 줄만 하지 않은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냐, 어차피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참 위기의 순간이고 아픈 질타도 받아야 되고, 또 저희 같은 비교적 또 이 외곽에서 보시기에 너희들이라도 하시는 시각이 있는 줄을 잘 알고 있고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을 안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거는 좀 아껴놨다가 하기로 하고, 또 다른 거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도를 가져와야 된다. 뭐 맞죠.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51%가 되려면 중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이 자꾸 좌클릭을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도표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중도가 꼭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도가 뭐냐 보면은요,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어느 당도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도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이 같이 비슷하게 가면 우리를 좋아할 거야?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좀 멋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박수 이럴 때 안 치면 뭐 한마디라도 좀 멋있고 확실하게 갈 때 그 소위 중도가 뭐야? 뭐 저렇게 씩씩하게 계속 가는 거야? 하면서 눈길도 한번 주고, 그 말이 정말 맞는 걸까? 이래야지. 그냥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 별로 그 사람이 뭐 있어 보일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심심할 만하면은 무릎 꿇고 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와, 나는 정말 거린이 와서 동냥을 해도 난 그러면 돈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진짜 뭐 맨날 와서 징징대고 울고불고 하면. 그래서 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저는 진정한 중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이쁘면 이쁘고 미우면 미운 거지, 김정은이 평을 외칠 때는 그러면 예쁘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똑같은 말을 제가 몇 년째 같이 하고 목청 높여 왔는데, 그 당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죄로 오늘날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확실한 애국자들로부터 제1야당이 거의 어제까지는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이제는 확실한 포기 상태로 정리를 하셨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좀 편하지 않은 자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토론
조금 더 말씀하시게요. 네,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자꾸 사과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 지금 그 염장 지른다는 말씀 아세요? 그 지금 애국 국민들한테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아니, 지가 잘못했지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 일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거지. 지가 뭔데 남이 사과를 합니까? 진짜로 그거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럼 자유한국당에 많이 국힘당에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국힘당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희가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난번에 당 전당대회 때 우리 김진태 의원 응원한다고 한 3만 명이 가입했잖아요. 근데 갔다가 황교안 대표 나오니까 딱 흩어져가지고 김진태 의원한테 그 표가 다 갔습니까? 그래서 10만 명 마음을 내 생각같이 똑같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 들어가도 저거는 국힘당은 바로잡을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원조를 찍지 왜 짝퉁을 왜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 왜 우파 분열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국힘당은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좌파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애국 진영이 모이면은 우파 정당은 우리뿐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국힘당 소속한테 물어보면은 곤란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다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얘기 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씩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아니,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버는 의미에서 이 마이크를 전희경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back to the basic,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기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가 보수냐 이러면은 이게 또 많이 생각이 또 갈립니다. 뭐가 보수냐? 제가 이 경험을, 제가 이제 우파 시민단체 정책실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한 6년을 했었는데, 이 프레스센터에서 굉장히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 이 토론회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대북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노무현 정부의 이 과거사, 이 규정에 대한 문제점, 언론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막 프레스센터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처럼 오시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막 플로어에 막 앉아서 막 열심히 경청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해서 예를 들어 상법, 상속세, 법인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속세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 기업 상속 이렇게 하면 가업 상속이 안 된다. 손잣대로만 넘어가도 그 기업은 날아가는 기업이 된다. 법인세를 낮추자 이러면은, 저는 이제 늘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토론회를 막 하는 주최 측이다 보니까 오시는 면면들이 눈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분명히 대북정책에 이러면은 젊은이들이 고생하는구만 이러셨던 분이,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고 법인세 듣다가 이런 재벌들 편을 들고 그래, 이런 나쁜 녀석들을 만나 이러세요. 여러분, 없는 일 같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수, 자유, 우파의 이 열차에 올라타시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유의 열차에 올라탑시다 이러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몇몇 백은 다 탈 거예요. 왜? 자유 얼마나 좋냐? 자유 아름답지. 그런데 그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달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달라 이러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그 자유를 외쳤잖아. 아마 지금 나라 망치고 있는 586 저 문재인 정권 친위대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게 바로 우리가 운동해서 찾은 게 그 자유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로 가잖아요. 기업할 자유를 줘라. 주주의 자유를 줘라. 내가 거래하고 싶은 사람과 거래할 자유를 줘라. 내가 계약하고 싶은 조건에 계약할 자유를 줘라. 내가 임금을 알아서 이 근로자하고 합의해서 계약할 자유를 줘라. 이런 자유가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다 무너집니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약자 보호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법 잘못됐잖아요. 아니 부동산만 잘못하고 있지. 그건 김현미가 잘못하는 거지. 이래요 여러분. 김정은이 나쁘다. 조국이 나쁘다. 추미애가 나쁘다. 이런 사람들도 법인세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6만 불 9만 불 소득 국가로 못 갑니다 하면 이상한데? 이상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자유의 열차에 태워야 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가 도대체 보수고 자유고 우판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 애국, 보수, 우파지만 법인세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상속세? 아 있어야지. 물려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이 내야지. 그게 따뜻하고 아직도 좋은 건지 알고, 약자 보호, 정의롭고 이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다음에 문재인 가면 문재인 같은 사람 또 오면 또 속아요. 또 속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칙칙폭폭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이 대한민국 살리는 열차에 태워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시는 속지 않는 국민들을 우리가 정말 두텁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전희경과 자유의 힘 연구소를 만들 때 제 가슴 속에 품은 뜻이 그거였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지향으로 삼은 게 이겁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또 화끈함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력의 어떤 결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김진태 의원님 정치문화연구소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왜? 정치 문화라는 게 그냥 저기 젠틀맨처럼 하자는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변을 바꿔야 된다. 이 정치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저변, 풍속, 사람들의 행동, 가슴, 이걸 바꿔내야 된다라는 아마 큰 뜻에서 정치문화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 지금 뭐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각자 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오늘 뭐 고영주 변호사님 근황과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듣게 됐습니다만, 자주 또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더 단단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요. 그쪽에 유튜브를 한다면서 그때 한번 또 초청해 줘요. 그럼 또 가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뭘 대신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대신 사과할 일단 자격이 있습니까? 예. 가서 지금 징역 20년을 가지고 몇 년 받고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어떤 때예요? 문재인 잘한다가 지금 30%대로 지금 처박히고 있는데 굳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백보 만보를 양보해서 뭐 조금 잘못이 있다 쳐요. 그 대통령들만 잘못했어요? 그때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그 탄핵에 가담해가지고 그 꼴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반성 안 하고 지금 감옥 가 있는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처럼 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의 주류가 되는 그런 것도 그런 날이 좀 꼭 와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그 고영주 우리 선배님이 아까 하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도 이렇게 다니면 아주 괴롭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은 야, 그 당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이 수모를 겪으면서 남아있는 이유는 이 조국이 이런 품전등화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제1야당이라는 이 진지 이거를 버리고 가서 새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게 잘못되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미 뭐 거의 망했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뭐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12척의 배가 있고 그 마지막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있다. 내년 전당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저 사람들에게 다 던져주고 지금 벌써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 거의 다 되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제대로 모아 나갈 때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할까요? 네, 그럼 네네, 질문해 주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저 영우 방송입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님은 옛날부터 많이 참 존경하고 정말로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래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는 거 하고요. 부정선거가 정말로 될 만한 사람들, 투사들을 다 빼버렸어요, 이번에. 그리고 적당히 야당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게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63대 36이라는 일률적인 태제로 서울, 경기, 인천 전부 거의 다, 그 다음에 지방에도 전부 다 경상도만 빼고 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미 미리 180석 예고한 거 그냥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의 부정선거도 똑같이 우리나라 판박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음에 만약에 이대로 가면요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공천해도 어차피 찍는 거는 우리 자유의힘당 다 찍어줘도 아마 저걸 안 될 겁니다. 조작을 해보니까 찍는 거하고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현실이
그럼 또 해. 지금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이런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공과 아메리카군에서 인구 30억이 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모든 언론 매체에서 말하고 있고 한국에서 말하지 않고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편을 나눠 가지고 말할 때가 되었는데 국민의힘 당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였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제 지역구 춘천에서 그 투표함을 다시 재검표를 했을 때 제가 진 그 표차를 뛰어넘어서 승부를 뒤바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투표함을 다시 열어서 다시 세면 몇천 표 진 거를 이번에 다시 셌더니 김진태가 이겼다. 이렇게 될 자신이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의심을 살 만한 문제가 도처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지역구에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민경욱 거기 가서 같이 돕고 하지를 못한 그런 이제 모양상 이제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민경욱 의원이 다니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심정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오히려 그 고생하는 사람을 갖다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당해서 자른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자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선구자 방송입니다. 김진태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좀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또 많은 우리 그 지지하셨던 분들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그 행보를 알리니까 반반의 어떤 그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치 이런 그 활발한 어떤 그 행보가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이 보수 우파가 많이 지금 좀 피폐되어 있고 또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예를 들면 부정선거 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로 인해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비방하고 막 끄집어 내리고 하는 이거는 정말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하다 김진태가 간첩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가다가 여러분들 그 속에 좀 성에 차지 못한 점은 뭐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어요. 네? 단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좀 애가 좀 모자라고 덜 떨어져서 좀 제대로 못 싸우고 빠릿빠릿하지 못한 거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진 않았다. 한 군데에 있는 사람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요. 전에도 그랬지만 제 밥값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목소리 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주로 방송입니다. 자, 국민의힘당은 민경욱, 김진태, 전희경, 김소영, 강경 보수라고 네 분이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은 네 분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미련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남는다. 두 번째, 미련을 버리고 국민의힘을 떠난다. 세 번째, 정치를 포기한다. 이런 건데요. 자, 국민의힘당은 지지율 추구하고 있으면서
이 지금 보수를 빼자고 하는 중도 좌 클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치를 지향하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빨리 창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까 좀 이제 말씀 어느 정도 드렸는데 우리 우파가 크게 둘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 국민의힘 당을 쇄신해서 가야 된다는 분들하고 또 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냥 아예 이참에 새 집을 차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좀 크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지금 카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지금 버릴 그런 시점은 좀 아니다. 우리 그 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도 뭐 김진태, 전희경 뭐 꼭 잘라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제 이 성질대로라면은 여기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그렇지만 이러고 있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전에 그 홍준표와 대선 경선할 때 거기서 패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때 조원진 애국당 창당할 때 김진태 니 나와서 거기 가서 같이 힘을 합쳐라. 거기서 또 그냥 이래 바보처럼 또 이러고 그 욕을 다 먹었어요. 또 몇 년 또 흐르니까 작년인가요? 황교안한테 너 또 뭐야 전당대회 졌는데 거기서 뭘 하냐? 황세모가 됐는데 거기서 뭐 하겠냐 나와라 하는데 거기서 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시고요. 우리 정말 이제 다 대동단결해서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래? 정말 이렇게 정말 가열찬 토론이 될지 기대를 못했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버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세 분의 힘 그리고 생각들 고뇌들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이런 지금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 한마디씩만 딱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 얘기지만 지금 현 상황이 체제 전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하고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힘당에 이것이 지금 현 상황이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알겠지만 그 국힘당의 주류 세력이 지금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까 우리 전희경 의원님이 그 자유를 찾던 사람도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셨죠.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좋으냐 내리는 게 좋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 체제에서 어떤 것이 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법인세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이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테면은 그 기업이 상속이 안 되게 한다든지 또 지금 부동산 같은 거를 이를테면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취득세 올리고 해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한 10년쯤 세금 내면은 부동산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책이 법인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문제는 체제 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은 자유민주 체제나 인민민주 체제나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힘당이 지금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을 전부 강경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라고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국힘당을 한테는 애국민들이 마음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언제 정치를 할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는 지금도 공직 나갈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정당을 차리면 이것도 정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국힘당이 조금이라도 우리 기대를 받아줄 수 있으면은 제가 뭐더러 지금 늙음하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국힘당이 전혀 지금 이 체제 전쟁의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나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 국회 예산안 반대 토론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호에 오르는가라고 첫 문장을 시작해서 당시에 그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그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로부터 온갖 야유와 고성을 들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8년도에 제 의정활동의 화두가 체제전쟁이라는 화두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을 할 만큼 우리가 참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이 앞에서 이렇게 열띠게 또 이것을 그 딜리버리 해주시는 우리 유튜버 또 언론인 여러분들 다 우리 공감하는 그런 바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그저 굴복하면은 다시 일어서 보지조차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어깨를 함께 하면서 우리 김진태 의원님 또 필두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오늘만큼의 최선,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계획은 오늘의 최선이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건강 지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진짜 단합을 한번 해보자, 진짜 통합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태극기만 빼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빼고 뭐 전희경 빼고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가자.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통합을 해보자. 홍준표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누구 싫은 사람은 너는 들어오지도 마.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가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지는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어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 확실히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람들끼리 제대로 모여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요즘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